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과일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은 드문 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에 대한 상반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에 이롭다는 말과 당이 높아 피해야 한다는 주장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통념은 사실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습니다.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두 주장 모두 특정 조건 해서만 유효합니다. 감의 단맛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혈관 속 불순물을 처해로 배출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장의 활동을 저해하여 변비나 복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 한 개에 포함된 비타민 C의 양이 사과 몇 개에 해당할까요? 놀랍게도 사과 10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감 하나로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 C 중 8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감을 피하거나 혹은 분별 없이 많이 섭취할까요?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은 비타민 A,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시력 저하를 늦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며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와 교토대학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의 성분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전환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당 상승률을 약 23%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건은 섭취 시기양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제 연구 중 매일 감을 2~3개씩 꾸준히 섭취한 분이 만성 변비와 위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감을 섭취한 뒤 속쓰림을 반면 감을 드시고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감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눈의 피로감과 면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즉 감은 섭취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이 제철인가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홍시를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마트에서 단감을 상자째 구매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그 감 하나가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보약이 될지 혹은 위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섭취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감을 즐겨 드시거나 피하시는 분들 모두 오늘 정보를 통해 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실 것입니다. 최근 감을 자주 섭취하는 분이나 반대로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담했던 72세 박경자님의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님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고향에서 보내주시는 감으로 냉동실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감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홍시 하나, 저녁에는 단감 하나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하루에 2~3개는 보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개선되고 활력이 생기는 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 정도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변비가 생겼고 잦은 복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매우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는 원인으로 감을 지목했습니다. 감을 과도하게 섭취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감 속 타닌 성분이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여 체내 수분을 과다 흡수시켜 변을 굳게 만든 것입니다. 이후 박경자님은 감 섭취를 중단했고 약 한 달이 지나자 변비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8세 정순자님은 당뇨 질환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멀리 하셨습니다. 감 역시 섭취 금지 식품 중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님은 눈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서를 할 때면 쉽게 피로를 느꼈고 TV 시청 시에는 눈이 건조했으며 아침 기상 후에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눈에 분비물이 자주 생겼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황반변성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섭취를 권고했습니다. 그 권장식품이 바로 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님은 당뇨가 있어 섭취를 주저하셨습니다. 감을 먹어도 괜찮을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견과류와 함께 감 반개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호두 5알과 감 반쪽을 꾸준히 드신 지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그 결과 정순자님의 눈이 뻑뻑한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혈당 수치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감 섭취 방법에 따라 신체 반응이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감을 섭취해도 어떤 분은 변비를 겪고 다른 분은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섭취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감 섭취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진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5가지 식품인데 이를 모르고 섭취하면 감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 상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이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이 시력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감에는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풍부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시력 보호 및 안구 건조 완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루테인 성분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핵심적인 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황반 기능이 저하되면 시력이 크게 나빠지고 심각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과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감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황반 편성을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70살 김명자님은 감을 주 3회 꾸준히 드신 후 눈의 피로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자님은 손주들을 돌보며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일이 많아 저녁마다 눈이 충혈되고는 했습니다. 또한 따가움을 느끼셨으나 감을 꾸준히 섭취한 뒤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절반 이상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섭취해 보십시오. 하루 반개를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섭취하면 감의 당분이 활동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감을 드신 후 외출 시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뒤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오히려 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눈이 자주 뻑뻑하고 침침하게 느껴진다면 감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효능은 항감 효과입니다. 홍시의 풍부한 리코펜과 카테킨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홍시의 리코펜 함유량은 토마토의 1.5배에 달합니다. 미국 암연구소는 리코펜이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리코펜을 지속해서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발병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살 정인원님은 감을 자주 드시면서 면역력이 향상되었다고 체감하셨습니다. 정인원님은 수년 전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식단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셨고 그 중심에는 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홍시 반쪽을 6달간 섭취하신 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매우 양호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을 익혀 드시면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7배까지 증가합니다. 홍시를 그대로 드시는 것도 유익하지만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이 리코펜 성분 흡수에 더욱 효과적이며 감차 형태도 좋습니다. 다만 생감의 유기산은 특정 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식감 때문에 감을 익혀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열하면 떫은 맛이 완화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져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증진입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체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성분은 떫은 맛의 원인이기도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사실 탄닌은 적정량 섭취 시 혈관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축적된 유해 콜레스테롤에 작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 감 섭취가 혈압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살 오미정님은 10년 이상 고혈압 약을 복용했지만 감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약 복용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와 감 섭취를 병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혈압 수치가 이전보다 현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감의 꼭지를 건조시켜 차로 마시는 방법도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 꼭지에는 과육보다 풍부한 양의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 꼭지차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전통 처방으로 딸꾹질을 먹게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섭취량을 하루 반 개 미만으로 조절하십시오.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의 칼륨이 일부 혈압약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 변동이 잦으신 편입니까? 그렇다면 감차를 드셔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 효과입니다. 감의 비타민 C와 리코펜은 젖산 생성을 억제하여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신체 활동이나 운동 후에는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 젖산이 근육에 축적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감 속 비타민 C는 이 젖산을 신속히 분해하여 신체 회복을 촉진합니다. 한 스포츠 의학 자료에 의하면 감은 천연 피로회복제로도 여겨집니다. 65세 신형자님은 매일 감 한 개를 섭취한 뒤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보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형자님은 환절기마다 감기를 앓아 연간 5에서 6번은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을 꾸준히 섭취한 이후에는 그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타민 C 성분 덕분입니다. 비타민 C가 체내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저항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냉동 홍시로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구르트나 우유를 더하면 맛이 풍부해지고 영양 흡수에도 좋습니다. 다만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홍시보다는 따뜻한 감차가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이 낮을 때 찬 음식을 섭취하면 회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피로를 자주 느끼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면 감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 및 노화 방지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디오스프린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오스프린은 감 고유의 특별한 성분으로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기억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미국 영양역학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은 인지기능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5%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4. 세기명대님은 감을 꾸준히 드시면서 집중력이 개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대님은 평소 신문을 읽을 때 집중력의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저하되어 읽던 문장을 반복하거나 최근 대화를 잇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지만 석 달간 감을 섭취한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당 증세가 현저히 완화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우유에 함유된 지방 성분은 베타카로틴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촉진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은 두유로 대신하셔도 무방합니다. 두유 역시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하여 감의 영양 성분 흡수를 돕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신다면 감을 꾸준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장 건강 증진과 설사 증상 완화입니다.
감의 식이섬유는 노폐물 배출을 타닌 성분은 설사를 먹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이 지닌 양면적 특성입니다. 과다 섭취 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나 적정량을 드시면 오히려 장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감은 위를 보호하고 소화작용을 돕는다고 전해집니다. 69세 성정자님은 감 섭취 후 복부 불편함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매 식사 후 겪던 복부 팽만감과 가스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을 꾸준히 드시면서 해당 증세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감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한 것입니다. 감을 건조시켜 곶감 형태로 드시면 장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곶감은 생감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탄닌 성분은 감소하여 장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단 과하게 드실 경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1개 이내로 조절해야 합니다. 최근 복부 팽만감을 자주 느끼시거나 배변 활동이 불규칙하다면 적정량의 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효능은 숙취 해소에 있습니다. 감의 타닌 성분은 알코올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고 갈증을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음주 시 알코올은 신속히 흡수되어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타닌 성분이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학계에서는 타닌이 숙취의 주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한다고 설명합니다. 66살 박진성님은 감이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 다음 날 냉동 홍시 하나로 숙취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박진성님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서너 잔을 마시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두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속이 울렁거리는 불편함도 함께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홍시를 스무디로 만들어 마신 뒤로는 숙취가 크게 줄었습니다. 홍시를 스무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나나 혹은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풍미가 향상되고 숙취 해소 효과도 더욱 커집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섭취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토스트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다음 날의 피로가 오래 지속된다면 감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은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한 천연식품입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감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은 하루에 1개 이내로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아침 식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 섭취한 당분은 낮 동안 활동 에너지원으로 소모됩니다. 따라서 체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야간에 섭취한 당분은 에너지로 사용될 기회가 적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의 섭취는 체내당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대에는 감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나면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혈당의 급등락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다음날 아침까지 피로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밤에 감을 드신다면 호두나 아몬드 5알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당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감의 당분과 만나 소화 과정이 더뎌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여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고 포만감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보통 어느 시기에 감을 즐겨 드시는지요? 다음으로 음식 간의 궁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과 잘 어울리는 식품으로는 우유, 계피, 녹차,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가 있습니다. 우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를 촉진합니다. 계피는 감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하여 소화 불량을 예방해 줍니다. 녹차는 감에 함유된 탄닌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항산화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차는 감 섭취 후 발생 가능한 부종을 막아줍니다. 반면 감과 고구마, 계란, 미역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게와 도토리묵 역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의
결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감과 고구마를 같이 섭취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벽을 자극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 기간에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시고 응급 상황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감과 계란의 조합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어려운 응고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 축적될 경우 위석이라는 단단한 덩어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감과 미역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함께 먹으면 장에서 뭉쳐 변비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과 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같이 먹으면 복부가 차가워지며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을철 별미인 대게와 감을 함께 즐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감과 도토리묵도 비슷한 이유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차나 수정과 형태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감과 고구마를 같이 드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삼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껍질째로 충분히 씹어 드시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감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과육보다 3배가량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껍질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은 껍질을 제거하고 작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잘라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려면 즙보다는 과일 원형 그대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을 주스로 만들 경우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영양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50% 이상 소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 활동이 생략되어 포만감이 적고 당분은 체내에 더 빨리 흡수됩니다. 감즙, 홍시, 단감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여기서 감의 보관 방법에 대해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감을 세척한 후 표면의 물기를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개별로 랩 포장을 하여 밀봉 가능한 봉투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남아있을 경우 냉동 시 세포 조직이 손상되어 해동 후에 과육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냉동한 홍시는 해동 직후에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온에 30분 이상 방치하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특히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께서는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은 당 함량이 높아 하루 섭취량을 반 개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 전후로 혈당 수치를 확인하며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섭취 전과 섭취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의 혈당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 감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이 방법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분들께서도 섭취 시 유의해야 합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30분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섭취 후 속쓰림이나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멈추십시오. 이때는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곶감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곶감은 생감보다 당도가 2배가량 높습니다. 수분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당 성분이 고도로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을 2개 미만으로 조절하고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당 흡수 속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곶감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 긍정적입니다. 과다 섭취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감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합니다. 감을 드실 때 수분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섭취 후 30분 안에 물 1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닌 성분이 체내 수분을 흡수하므로 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 변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일 8컵 이상의 물과 감을 섭취하면 장 기능 개선과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을 무조건 피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섭취 시기와 방법을 잘 지키면 감은 인체에 유익한 훌륭한 가을철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감의 효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은 시력, 혈관, 면역 및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C 함량은 사과의 10배에 달하며 리코펜은 토마토의 1.5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이 풍부한 과일을 잘못된 정보로 인해 멀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구마, 달걀, 미역계, 도토리묵과 함께 섭취 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언급된 5종류의 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감으로 인한 부작용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와 감의 조합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 고구마를 드신 후 감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장장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섭취법이 잘못될 경우 변비, 위경련, 혈당 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2세 파경자님 사례처럼 매일 2-3개를 먹으면 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빈속에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하여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섭취는 혈당 변동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르게 섭취하면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감소하며 시력과 뇌의 노화 지연 효과도 있습니다. 68세 정순자님처럼 하루 반 개를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 증진에 74세 김영대님처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 방지에 단 하나의 감으로 이러한 모든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에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견과류 5알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신체에 가져오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셔도 눈의 피로가 줄고 아침 기상이 수월해집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감은 제철 과일이므로 제철에 섭취해야 영양학적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바로 지금 이 가을이 감을 맛보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감을 충분히 드시면 1년간 몸에 쌓인 피로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감을 고르는 요령도 확인해 보세요. 당감은 꼭지가 푸르고 신선하며 껍질에 광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단단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홍시는 표면이 부드러우며 색이 고르게 분포된 것을 고르십시오. 전체적으로 선명한 주황빛을 띠는 것이 잘 숙성된 것입니다. 검은 반점이 있거나 일부가 무른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요령도 중요합니다. 단감은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하시면 약 2주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시는 냉동 보관하면 석 달까지도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해동한 홍시는 다시 얼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양소가 파괴되고 식감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검증된 정보만을 전하겠습니다. 의학 논문 및 연구 자료에 30년의 현장 경험을 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엄선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감을 어떻게 즐겨 드시나요? 댓글을 통해 감의 효능이나 주의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 공유는 많은 분들께 유익합니다. 특히 감에 대한 정보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의 올바른 섭취법이나 말린 감의 효능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감식초의 실제 효과 등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문의해 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철감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며 즐거운 계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